내 이름은 김재훈, 47세, 중소건축사무소를 운영한 지 15년째다. 아내 윤정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오늘도 저녁 식탁에서 그 시선을 받으며 백반집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또 도시락이야? 가끔은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자고.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가 없었다. 43세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게 향하는 표정만큼은 점점 무뎌져 갔다. 요즘 일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이 말을 한 지도 벌써 7년째였다.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월 수입이 20만 300만 원. 천만의 말씀이다. 내 실제 소득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 돈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IMF 때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어머니가 울먹이며 하셨던 말씀이 내 인생 철학이 되었다. 재훈아, 돈은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놔야 한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5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왔다. 법인 명의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매달 대출 상환과 관리비로 소득의 80%가 나가고 있었다. 윤정이가 아는 통장에는 정말 생활비 정도만 들어오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언젠가 은퇴하면 그 건물 임대료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윤정이에게는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다. 당신, 진짜 이 모양으로 평생 살 거야? 윤정이가 내 심연된 재킷을 보며 혀를 찼다. 그녀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은 나름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온갖 화장품과 옷값으로 나가버렸다. 좀 더 기다려줘. 곧 큰 프로젝트. 3년째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예전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자고 다독여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윤정이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더 운동해야겠어. 내일 센터 갈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윤정이는 작년부터 헬스를 시작했다. 처음엔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운동복도 몸에 딱 맞는 비싼 걸로 바뀌었고 헬스장 가는 날이면 화장도 유난히 진했다. 며칠 후 윤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카카오톡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철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맨 위에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이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집에 잘 들어갔지? 나는 손이 떨렸지만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 확인했다. 남편은 또 도시락 사왔네. 진짜 한심해. 그러게 당신이 그런 남자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맞아. 요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샤워를 마친 윤정이가 나왔다. 여보, 뭐해?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윤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를 말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년 동안 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윤정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인철 오빠? 아마 그 헬스 센터 트레이너겠지. 좋다. 이제 진짜 무능한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능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선 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사무소 법인 통장에는 매달 평균 800만 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직원 급여 200만 원, 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비용 15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450만 원 정도였다. 이 중 320만 원은 5년 전 매입한 상가 건물 대출 상환과 관리비로 나갔다. 남은 130만 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윤정이가 아는 개인 통장에 200만 원을 넣었다. 부족한 70만 원은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메웠다. 완벽한 가계부 조작이었다.
윤정이는 내가 정말 월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통장이 2개 더 있었다. 법인 명의 적금 통장과 개인 비상금 통장. 7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가 건물이었다. 현재 시세로 4억 5천만 원. 대출 잔액은 1억 8천만 원. 순자산 2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윤정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든 서류는 법인 명의였고 세무사 선생님께도 당부드렸다. 혹시 집에서 연락 오면 사업이 어렵다고 해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제 진짜 증거 수집을 시작할 때였다. 윤정이의 패턴을 관찰하니 규칙성이 보였다.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헬스를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씩 나가 있었다. 헬스는 1시간이면 충분한데 말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일찍 사무소를 나와 그녀가 다닌다는 파워짐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윤정이의 차가 보였다. 그런데 1시간 후 그녀는 운동복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나왔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키 큰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46세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확실히 잘생겼다. 근육질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바로 인철 오빠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BMW로 향했다. 윤정이는 조수석에 타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모텔가였다. 로즈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윤정이는 집에 6시에 들어온다고 했으니 3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는지는 뻔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돌아왔다. 운동 어땠어? 힘들었어. 오늘 새로운 기구 배웠는데 근육 여기저기 아프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7년 동안 나를 속여온 연습의 결과였을까. 이후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윤정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법인카드로 결제 대행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주유소 로즈모텔 근처 편의점 3시간 후 다시 주유소. 카드 사용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 달 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윤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사진까지 있었다. 모텔 침실에서 찍은 셀카였다. 윤정이가 그 남자의 가슴에 기대어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늘도 행복했어. 우리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나도야. 그런데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잖아? 조심하자. 걱정 마. 그 사람은 돈 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관심 있을 리 없어.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모든 걸 캡처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저장했다. 그리고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박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진수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해서. 무슨 일인데? 혹시 사업 관련이야?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며칠 후 진수를 만났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줬다.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캡처, 모텔 위치까지. 진수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재훈아,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99%야. 증거가 너무 확실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요즘 기준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 내 아내 경우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이니까 높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진수는 더 중요한 조언을 해줬다. 근데 재훈아,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둬야 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문제될 수 있거든. 그건 괜찮아. 다 법인 명의고 결혼 전부터 계획했던 투자야. 오히려 내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진수가 빙긋 웃었다. 그럼 오히려 유리하겠네. 재산 분할 요구도 별로 안 할 테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윤정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늦네. 친구 만났어. 진수 있잖아. 변호사 하는.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변호사? 왜? 혹시 사업 관련해서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계약서 검토 부탁한 거야. 안심한 듯 윤정이는 다시 TV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경고등이 켜졌을 거라는 걸.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완벽한 증거와 법적 준비는 끝났다. 7년 동안 나를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어 놓은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와의 상담 이후
나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다. 바로 음성 녹음이었다. 윤정희의 피부관리숍 공동운영자인 박미숙 씨가 열쇠였다. 42세인 그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을 가장해 피부숍 근처에서 미숙 씨를 만났다. 어머, 재훈 씨. 이 근처에 무슨 일로요? 아, 미숙 씨, 근처 철물점에 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뵙네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재훈 씨, 혹시 윤정희 언니 요즘 어떠세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 운동에 푹 빠져서 집에도 늦게 오고 그러네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미숙 씨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재훈 씨,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 앉은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정희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인철 씨라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미숙 씨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제 언니가 전화 받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그 인철 씨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당신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해라고 하면서. 재훈 씨, 정말 미안한데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나는 침착하게 반응했다. 혹시 그 통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세요? 네, 사실 너무 놀라서 다 기억해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인철 오빠 같은 사람을 왜 진작 못 만났을까라고까지 했어요. 미숙 씨의 증언은 내가 수집한 증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미숙 씨, 혹시 이런 대화가 또 있으면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사실 저도 언니가 이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재훈 씨는 좋은 분인데. 일주일 후 미숙 씨가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보내왔다. 윤정희가 인철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여보, 오늘 남편이 또 도시락 사왔어. 진짜 한심하지 않아? 그러게, 나 같으면 그런 남편이랑 못 살겠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맞아, 요즘 당신만 보면 가슴이 뛰어. 이런 감정 오랜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조심해야지. 혹시 남편이 눈치채면 곤란하잖아. 걱정 마. 그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 있어. 나한테는 전혀 신경 안 써. 그럼 다행이고, 내일도 만날 수 있지? 당연하지. 2시에 언제나 그곳에서. 5분짜리 통화 내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미숙 씨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미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재훈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운명인가 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수에게 최종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냈다.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 미숙 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들의 만남 장소와 시간 기록. 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이 정도면 변호사 30년 해본 내가 봐도 완벽해. 상간자 소송은 100% 승소고 위자료도 최대한 높게 나올 거야. 언제쯤 시작할까?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자. 먼저 상간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식 소송은 그 다음에. 윤정희한테는 언제 말할까? 소송 시작하고 나서. 그래야 그쪽에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못 줘. 그날 밤 나는 윤정희를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차도 끓여서 가져다 줬다. 오늘 왜 이래? 그냥 요즘 내가 형편없어서 미안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진수가 연락했다. 재훈아, 내용 증명 발송했어. 서인철 씨한테 3,500만 원 위자료 청구하고 관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반응이 어떨까? 보통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증거 보여주면 무너져. 내 경우는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금방 항복할 거야. 나는 윤정희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마 인철이가 내용 증명 받았다는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윤정이는 내가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만 곧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복수는 냉동실에 넣어뒀다 꺼내 먹는 음식과 같다. 충분히 차갑게 식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훈아, 서인철 측에서 연락 왔어. 처음엔 그런 사실 없다고 발뺌하더니 증거 일부만 보여줬는데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합의하고 싶다고 하네. 그런데 금액을 1천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는 없어. 끝까지 가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정식 소장 제출할게. 그리고 재훈아, 이제 윤정이한테도 말해야 할 때 아니야? 맞는 말이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마 인철이에게서 소송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먼저 해.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인데 미안해. 43세 여자가 불륜을 고백하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담담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인철 말이지? 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까지.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로즈모텔, 매번 3시간씩. 카드 사용 내역도 다 있고 너희가 찍은 사진도 있어. 윤정이는 서류들을 보더니 손이 떨렸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 내 폰으로 인철 오빠라는 이름 본 순간부터.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당황해서 분노로. 그럼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증거가 필요했거든. 법정에서 통할 만한. 법정? 응, 서인철한테 상간자 소송 걸었어. 위자료 3,500만 원. 윤정이는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때 윤정이의 반응이 내 예상과 달랐다. 사과나 뉘우침 대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당신이 돈도 못 벌고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도 여자인데 행복할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었다. 43세 기혼 여성이 할 말이 아니었다. 그래, 내가 무능했지. 그런데 그게 불륜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당신도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17년 동안 변변한 선물 하나 못 사주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내가 정말 무능한 남편인지. 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인 통장 잔고,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들. 매달 실제 수입은 800만 원이야. 여기서 각종 비용 빼면 450만 원 정도 순수익이고. 윤정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건 5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이야.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 대출 잔액 1억 8천만 원, 순자산 2억 7천만 원. 서류를 보던 윤정이는 말을 잃었다. 7년 동안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할 때마다 난 우리 노후를 위해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 은퇴하면 임대료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바람에 계획이 바뀌었지. 그날 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잤다. 2주 후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다. 서인철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왔지만 우리 쪽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차례로 검토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하고 사진과 메시지도 명확하네요.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인철의 변호사가 답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수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명백히 피고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법정에 윤정이와 인철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재미없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서인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46세 남자가 남의 아내를 유혹하던 당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인철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네, 판결은 명확했다.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인용.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해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관계는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인철이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46세 어른이 남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17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돈은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다시는 윤정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윤정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 당분간 서로 떨어져 있자.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래, 그게 좋겠네. 문 앞에서 윤정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7년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내가 먼저 그걸 포기했잖아.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7년 동안의 계획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주 후 서인철이 위자료 3,500만 원을 완납했다. 진수가 확인 연락을 해왔다. 재훈아, 돈 다 들어왔어. 서인철 그 친구 대출 받아서 한 번에 입금했더라. 46세 체육센터 운영자가 갑작스럽게 3,500만 원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아마 센터 지분을 일부 팔았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사정했을 수도 있었다. 그 돈은 오롯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7년 동안 무능한 남편 노릇을 하며 쌓아온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한편 윤정이와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친정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다. 43세의 나이에 혼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윤정이는 예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월 200만 원 버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잖아요. 빚만 있는데 뭘 나누겠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윤정이가 한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4억 5천만 원짜리 건물과 각종 예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인에 가까웠다.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큰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거 맞죠? 응, 그런 것 같다. 아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17년 동안 나를 지켜본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우선 그동안 숨겨뒀던 재산을 정리했다. 상가 건물의 월 임대료는 450만 원이었다. 대출 상환금 32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130만 원. 여기에 건축사무소 수입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 윤정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제대로 된 식사였다. 매일 백반만 먹던 나는 근처 고깃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47세 남자가 혼자 고기를 굽는 모습이 쓸쓸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두 번째는 옷을 새로 사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입던 낡은 재킷을 버리고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을 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새로워 보였다. 세 번째는 차였다. 10년 된 소나타 대신 새 차를 계약했다. 윤정이가 그토록 원하던 수입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중형 세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재훈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그런데 윤정이 언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뭔가 있나요? 요즘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요. 인철 씨는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는데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었다. 43세 여성이 17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3개월간의 짧은 불륜과 원룸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언니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재훈 씨, 혹시 다시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실 윤정이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었다. 문자로 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진짜 사랑했던 건 나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윤정이는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만 함께 있었고 힘들어 보이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았다.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이유는 없었다. 6개월 후 나는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새 집은 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임대료 대신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 2억 원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돈 못 버는 남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웃들에게는 그냥 건축사무소 운영하는 성실한 중년 남성으로 알려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상가 건물을 점검하러 갔다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윤정이 생각이 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43세의 나이에 혼자 원룸에서 지내며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쏟았던 17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윤정이의 배신 덕분에 나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능한 척 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다. 47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이들은 가끔 놀러와서 말했다. 아빠, 요즘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아빠가? 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맞는 말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 여유로웠다. 7년 동안 월 200만 원 버는 무능한 남편을 연기하며 모든 걸 숨겨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윤정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무능한 남편이 사실은 2억 7천만 원 자산가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그녀가 알든 모르든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진짜 무능한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아니니까. 대신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47세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